네, 3월 23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요즘 시장이 참 이렇게 심심하죠. 조금 적극적인 투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세워놓은 어떤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을 토대로 방향성을 좀 판단받아야 되는데, 시장이 이렇게 하염없이 빠지거나 또 방향성 없이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,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외부 악재에 노출이 되면 그대로 이제 이게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참 심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장중에 뭐 거의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. 러시아가 이제 EU와 교류를 단절하겠다고 하면서 이 시장이 뭐 그대로 쭉 밀렸는데, 이건 뭐랄까 그 인권 문제를 건드린 거니까 아마 감정 회복이 이렇게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말은 한동안은 또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이기도 하죠.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오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어제 일부 언급해드렸던 이 건설주가 좀 일제히 상승을 했죠. 이건 뭐 오세훈 후보가 이제 공공 분양이 아니라 재건축 그리고 이 민간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단독 후보가 됐으니까 이번 정부의 영린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코멘트를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정책도 추후에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오늘 시장의 메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장 전에 나온 이 기사죠. 삼성전자가 일본 도코모와 이제 5G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. 이 도코모가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, 이 도코모 이 기업은 8,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통신 1위 업체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엄청 큰 통신 업체입니다. 이런 기업에 삼성전자가 이제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인데요. 사실 최근 삼성전자 행보를 보면 뭐 캐나다, 인도,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이어서 연일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성급하게 뭐 섹터에 대한 방향성이 이렇게 턴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, 뭐 이런 소식은 이제 분명히 호재인 건 맞죠.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번에 계약한 이 일본의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도 꽤나 중요한 계약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도코모라는 회사가 이 기업용 회선 관리 사업을 하는 전 세계 최대 통신망 사업자이기 때문인데요. 특히 전 세계 70%의 외국계 회사들이 이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죠. 네,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뭐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된 바가 없긴 한데, 대개 이번 계약은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도코모에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픈랜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.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짧게 약어로 표현해서 오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이 오픈랜은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사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, 이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운영 체계를 오픈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동안 이제 특정 업체 장비에는 그 특정 업체의 부품만 장착이 가능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 업체의 부품 장비가 이제 장착이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뭐 아이폰을 충전하는데 과거에는 뭐 정품 충전기로만 충전을 해야 그게 이제 급속 충전이 됐지만, 이제는 그 다른 중소기업 충전기를 통해서도 급속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.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, 어떤 통신사가 이제 망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키아를 그 벤더사로 설정했다고 해보죠. 근데 오픈된 이전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이 노키아 장비들을 뭐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, 뭐 예를 들어서 4G를 5G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변화를 주고 싶으면 노키아 장비만 사용을 해서 보완을 했어야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오픈랜 시대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즉, 그 노키아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픈랜 시대 이후부터는 큰 뼈대는 이제 대기업 제품으로 이렇게 미리 셋업을 해놓고, 나머지 이제 곁가지 부분들은 중소기업 부품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후발로 뛰어든 통신사들이 비용을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패키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돈을 쓰면 되니까 후발 주자들 역시도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라쿠텐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
이렇게 오픈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특정 장비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대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이 오픈랜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바로 화웨이 때문인데요.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, 미국이 사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. 근데 그동안의 압박 강도에 비해서 보면 그다지 효과가 없었는데, 뭐 이거는 이제 미국과 EU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도 있겠지만, 이 화웨이의 대안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가 이 화웨이 장비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깔린 화웨이 장비를 다 드러내고 새 장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. 근데 이제는 그 오픈랜 기술 때문에 이제는 화웨이 장비를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에릭슨과 노키아도 이제 중소기업들과 부품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판매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, 결국에 이러한 가격 경쟁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그 각국의 이제 통신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통신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수혜를 입은 거고 기회를 따낸 것이죠.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남은 거는 미국과의 이제 매출 계약 공시이고,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 인도와 이제 수주 공시 계약권인데요. 물론 이제 최근에 한번 언급했듯이 이제 한국이 그 쿼드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,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들 국가까지 점유율을 넓힐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5G 섹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이제 5G 수주 공시가 나와서 간단히 다뤄봤는데요. 뭐 아무쪼록 장중에 나왔던 EU와 또 러시아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